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단백질원 돼지고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손지용입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돼지고기 섭취 현황, 구매 현황, 소비 이슈, 요약 및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돼지고기 섭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섭취량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총량은 검은색 꺾은선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400에서 1,600g대 범위에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섭취량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이렇게 제가 품목별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서 육류가 보라색입니다. 이 육류 보라색 색깔을 보시면 육류가 2010년대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류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그리고 돼지, 닭고기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육류 섭취량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약간 더 높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부위별 섭취량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부위를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부위는 여기 빨간색의 전지와 파란색이 목심이었습니다. 보시면 전지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후지를 제치고 삼겹살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부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위별 수입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밑에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체 부위를 보시면요. 모든 전체 부위에서도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돼지고기 가구당 연간 구입액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돼지고기 정육과 가공식품의 구입액비는 3대1에서 4대1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육 구입액은 6.7% 증가했고요. 가공식품은 10.7%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고기 정육 연령별 구매액과 돼지고기 가공식품 연령별 구매액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정육 연령별 구매액입니다. 보시면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구매액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2010년대에서 2019년까지 조금 더 상승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보시겠는데요. 가공식품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인 가공식품을 보시면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로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구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별 돼지고기 정육 구매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니까 알아보기 쉽게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매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분위별 구매액을 보시겠습니다. 소득 분위는 저희가 0에서 20%는 1분위, 20에서 40%는 2분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육 구매액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소득 분위별 구매액도 마찬가지로 1분위에서 4분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정육 구매 비율을 소득 분위별로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위의 정육 구입 비율이 높았고 2010년대 후반기에 모든 분위의 정육 구입 비율이 전반기보다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수별 1인당 구매액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인 가구에서 5인 가구로 가구 원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구매액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의 1인당 구입액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수별 구매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정육의 구매 비율인데요. 보시면 2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가구 원수가 많아질수록 구입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정육 부위별 구입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삼겹살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쉽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삼겹살이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소비량에서도 전지가 많이 증가했듯이 구입액에서도 전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식품 종류별 구입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햄이 소시지를 포함한 건데요. 햄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족발, 돈가스, 베이컨 순으로 구입액이 높았고요. 특히 베이컨의 구입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위별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연령별로 나타나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등신 구매액 비율이 있습니다. 보시면 30대, 40대, 50대는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60대는 2010년대 초반에는 높았다가 후반에는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지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전지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다시피 전지 구매액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요. 다만 30대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지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후지 구매액 비율에선 특징적인 것은 60대에서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연령대보다 구매액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는데요. 삼겹살을 보시면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구매액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2010년대에서 후반대로 갈수록 40대하고 50대의 경우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 가구당 돼지고기 목심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60대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갈수록 구매액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갈비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는데요. 갈비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40대와 60대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햄, 소시지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3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돼지고기 베이컨 구매액 비율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돈가스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0대부터 60대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쨌든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족발 및 보쌈 구매액 비율을 보시겠는데요. 족발, 보쌈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돼지고기 소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돼지고기 인기 검색어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 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2017년도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제가 인기 검색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이베리코 돼지고기입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세계에서 4개 정도가 인기 검색어에 다음으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구글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제주 흑돼지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이베리코 돼지고기인데요. 2016년도 후반에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제주 흑돼지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 흑돼지는 제가 2010년부터 나타낸 건데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흑돼지 고기 만족도입니다. 이것은 농식품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올해 7월에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제주 흑돼지 고기를 먹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 내외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제주 흑돼지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제주 흑돼지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도를 표시했을까요? 30대, 40대, 50대, 여기 50대 이하까지는 제주 흑돼지 고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60% 이하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은 37.5, 52.9, 64.1, 66.2%로 제주 흑돼지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만족도를 물어보았는데요. 보시면 40대 이하를 보시면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그 만족 비율이 40대 이하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결과가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기 검색어나 구글 트렌드하고는 다르게 농식품 소비자 패널들은 제주 흑돼지를 좀 더 이베리코 돼지고기보다 맛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검색어와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는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표에 나타낸 것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제가 그 기기별, 성별, 연령별 비중을 한번 본 건데요. 보시면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와 40대의 연령대가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성과 젊은 층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선택했고 여성과 고연령층에서 제주 흑돼지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령별 구입 의향을 보시겠습니다. 제주 흑돼지와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연령별 구입 의향을 보시겠는데요. 제주 흑돼지 고기는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이 구입을 희망한다고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제주 흑돼지 고기보다는 확연히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 40% 이하대로 나타나고요. 연령대가 젊을수록 구입을 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달 삼겹살에 대해서 한번 그 농식품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배달 삼겹살을 먹어보지 않은 비율은 30대 이하가 5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율이 먹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배달 삼겹살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맛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30대 이하와 40대,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서 배달 삼겹살 맛이 일반 삼겹살, 그러니까 바로 구워서 먹는 삼겹살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5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맛이 뒤처진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의미는 30대 이하에서는 배달 삼겹살을 맛이 아닌 그 배달의 편리성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해결되어도 배달 삼겹살을 먹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30대 이하가 24.1%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좀 더 배달 삼겹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맛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냉장이 냉동보다 맛있다고 생각했고요. 다음으로 국산이 수입보다 맛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흑돼지보다는 백돼지고기가 맛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브랜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보다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기생충이 가장 제일 먼저 꼽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 때문에 건강이 연려된다. 그리고 냄새가 염려된다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령별로 돼지고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브랜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보다 맛있다는 대한 연령별 응답을 보시겠습니다.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돼지고기 브랜드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에서 60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흑돼지고기가 백돼지고기보다 맛있다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에서 60대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흑돼지고기가 백돼지고기보다 맛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어쨌든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겹살이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전지, 후지, 목심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지의 경우 후지를 제치고 삼겹살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부위가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비율은 전체 부위에서 모두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정육에서는 삼겹살이 가장 소비가 많았고 가공식품에서는 햄의 소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돼지고기 품종으로는 이베리코와 제주 흑돼지가 가장 인기 품종이었고 그 중에서 이베리코가 최근 인기도를 반영하듯이 높은 순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배달 삼겹살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삼겹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배달 삼겹살 수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산 냉장 흑돼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돼지고기에 우려되는 점은 기생충, 지방, 냄새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지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